기법별로 아스팔트 포장의 요 내용. 그다음에 뒤에는 시멘트 콩 포장의 요 본모형.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이렇게 하실 걸 추천해요. 이거 설계 과정 이건 아니에요.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혹시 포장 설계 때문에 직접 여러분 설계 인력평소 입력하시고 그거 순서 생각나는데 쓰세요. 이건 아닌 거고 우리한테 그래도 요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지나갔어. 기존 설계법은 이제 에시터 설계법이라 하는 거거든요. 에시터. 에미 설계법이 역학적 경험적 설계법. 여러분 하고 계신 거. 한국형 포장 설계법. 그게 에미 설계법. 이게 역학적 경험적 설계법이라 하는 겁니다. 기존 설계법은 에시터 설계법이에요. 명칭은 이건 경험적 설계법. 기존은 이거는 역학적 경험적 설계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따라서 ME 설계법이라는 겁니다. 요거 설계 인력 변수. 요게 박스 2번 들어가야죠.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게 이미 다 들어가 끝났다 이거죠. 이게 에시터 설계법 당시에는 그거 쓰고 한국형 포장 설계법 쓰기 전에는 에시터 설계법에 이걸 다 쓰고 항상 이게 박스 2번에 들어가고 박스 3번에는 유의사항이었는데 똑같이 다른 챕터 3장, 2장, 1장 똑같았는데 그 당시에 뭐냐? 개선 방안이었어요. 한국 포장 설계법이 완성되기 이전에 한 10년 동안은 왜 계속 개발되고 있었습니까? 10년 동안은 포장은 무심코 그냥 에시터 설계법에 어떤 칠이라고 표기를 해주고 설계법에 의한 도로 설계시 유의사항 기술하시오 하면은 당연히 개요 쓰시고 박스 2번에 에시터 설계법에 설계 입력 변수 해주고 박스 3번 물어보는 유의사항은 에시터 설계법에 유의사항 괄호치고 개선 방안을 쓰는 게 10년 동안의 패턴이었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다 끝났다고. 이미 현재 적용하고 있는데 뭐가 없다? 이게 없는 거야 지금. 공식적인 게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좀 딜레마야. 물론 여러분들 쓸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하다 보면은 초기서부터 이 프로그램 문제 조금 손본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결론에 쓸 말밖에 없어. 뭔가 확실히 공학적 얘기할 만한 유의사항의 자료가 없다고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박스 2번. 이건 좀 번거롭고. 이거 어떻게, 이거는 키워드로 전에 얘기했던 상망성 해서 대수경 최고 주 방면 공설 시공입니다. 이거 가지고 플로우 차트 못 그려, 이거는. 왜? 어려워. 우리가 다 포장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추천하는 거는 이거. 사회 답안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추천하는 박스 3번 유의사항으로 이걸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앞으로 가야죠. 기본 조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교통조건, 설계적 변수들, 환경조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 것도 제로물성. 요게 교재 보기 7번까지 돼 있네? 5번까지 돼 있구나. 672페이지부터 673페이지까지 있죠? 요게 박스 3번. 아스팔트 혼합물에 의한 포장 설계법 내용입니다. 쓰시고 결론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좀 차별한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패턴을 정하세요. 차별한 주 내용 없어. 명확히 에미 설계법, 한국형 포장 설계법인데 빨리 버전 2.0 만들자 이거.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서칭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의견을 내는 분들 꽤 있어. 근데 안 되고 있어 아직.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은 이제 올해 올 초였나? 도계원 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에서 근데 들으신 적 있죠? 근데 못 들으셨어요? 거기서 이제 이걸 뭔가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가름만 정확히 안 터졌는지 간단해요. 지금 거는 분명 버전 1.0이에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니까. 근데 버전 2.0을 해야 된다는 건 명확한 거 맞거든요. 그래 보면 준비하시고 이것은 단답형. 자, 그게 차별 답안지 보시면요. 자, 저는 그 한국형 포장설계법의 연구진은 아닙니다. 근데 초기부터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야, 이거 연구진이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잘게 쪼갰고 주제를 각 쪼갠 주제별로 해서 너무 연고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숙제가 이게 소수 정례는 아니더라도 각 설계 입력 변수별로 또는 설계법에 대해서 기관별로 뭐 도롱사, 건재원의 주관에 대해서 했으니까 뭐 각 지자체도 뭐 다 참여를 많이 했죠. 의견도 주고. 근데 기관별로 뭐 시간 이제 퇴직한 분도 계시고 해서 한 10여 분, 20여 분, 그 다음에 교수님도 계시면 괜찮은데 아니에요. 수십 명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연구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연구진 구성하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그 대신에 그 두 개 대표적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관 총괄해서 새로운 2.0 만드는 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 펀딩. 누가 비용을 댈 거냐? 어떤 프로세스하고 누가 주관할 거냐? 자, 차별답안지 보게 되면요. 초기 자료부터 뒷페이지가 포장인데 차별한 목차 115부터 127까지가 초기에 한국형 포장설계법 내용입니다. 대다수가 이제 우리 기본 교재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 위에 2-2, 2-1 이런 것들 있죠? 1-3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다 한국형, 그 다음에 88, 89는 이제 연도 1-3도 안 했고, 요, 어디까지나 하면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 앞에 폐아스팔트 재활용, 폐시멘트, 콘크리트 재활용도 마찬가지였고, 전부 다 한국형 포장설계법 얘기하는 건데, 일단 85번 정도부터가 전부 다 한국형 포장설계법의 내용들이에요.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보면 한 구석구석이 아스팔트 혼합물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결론부에 계속 잡아놓았어요. 교통 하중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못해 웨인 모션 지금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그거죠. 과적 차량 단속. 그게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예규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장비가 옛날에는 수송이었죠. 축중기에 차를 태워서 검사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최초로 웨인 모션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주행하는 조건으로 차량의 중량을 체크할 수 있는 장비였거든요. 이게 도입된 초기가 한국형 포장 설계법이에요. 왜냐하면 축하 중에 중량이 포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일일이 그 이전에 없던 수동식으로 그건 과적 차량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 지침이 있잖아요, 그죠? 태워가지고 오바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센 벌금이 이거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걸로 알고 있어요. 과적 차량. 그러니까 제한되는 중량을 초과해서 운행할 경우에 벌금이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어떤 벌금 중에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백만 원 단위가 나갔죠, 그죠? 차주한테 엄청 비쌉니다. 그 대신에 그걸 전부 다 수동을 했었는데 그걸 동적 하중 측정 장치를 해서 이게 들어왔어요. 이것도 시험 나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뀐 것들이 지금 현재 운영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과적창이 나오면서 이게 곳곳에 설치됐는데 잘 안 맞는다. 잘 안 맞아서 효과가 없다. 그런 게 아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80번, 81번부터가 모든 게 다 한국형 포장설계법에서 얘기한 것들입니다. 쭉 보시면서 결론에 쓸 만들 찾아내세요. 설계법에 관련된 초기에 나온 것들인데 사실은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설계법의 곳곳의 문제점을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초기부터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야, 이거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잘 모르겠다 라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주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연구진들이 정말 최선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정말 연구비에 비해서는 대단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낼 분들인데 또 그분들 당연히 버전 2.0을 바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 안 되고 있는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겁니다. 그분들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예산으로 정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죠. 대신에 중간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주제별로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 요건
정말 어떻게 반영될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것들을 시기별로 결론부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쭉 보시면서 그걸 정리하시면은 현재 시점에 한국형 포장설계법의 문제점, 개선 방안, 이 결론에 들어간다 이거죠. 결론이 여기. 그러니까 버전 1.0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쓰세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면 기존의 것들, 설계적 변수들이 여러분 하시는 거 우선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불편한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걸 먼저 쓰시는 거죠. 결론 1번 일단 이게 필요하다. 2번은 지금 실무에서 하시면서 알고 계신 것도 있어요. 조금 처음에 문제점 생겨가지고 유지보수한 게 있어요. 그건 버전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지보수한 거 있어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를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제 설계법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실 걸 추천합니다. 그럼 아스팔트 포장도 똑같고 시멘트 포장 설계 입력법 좀 차이가 나죠, 그죠?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 그런 패턴으로 똑같이 정리해서 하시고 역시 결론에다가 버전 2.0의 필요성, 기존 아스팔트 포장 설계법의 문제점, 개선 방안, 시멘트 포장의 문제점, 개선 방안. 설계법이에요. 기존 설계법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좀 써주시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역학적 경험도 설계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겁니다. 자, 이건 단답형. 말대 좀 어려운데 용어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잡을 게 이거예요. 같은 개수인데 같은 탄성 개수야. 구분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구분 못하는 분이 꽤 돼. 옛날엔 솔직히 저도 인정해요. 제 옛날 초기 책에는 그게 됐었어요. 그게 그때는 이 노상에 대한 노상이 아스팔트든 시멘트든 포장이 기초잖아요, 그죠? 근데 노상의 재료를 옛날엔 SSV, Soil Support Value, 기억나실지 모르겠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다. Soil Support Value, 노상 지지력 계수. 아, 생각난다. 노상 지지력 계수라는 걸 썼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면 CBR 다짐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CBR 다짐, 그러니까 노상이 포장에 설치되는 노상의 재료를 채취에다가 실험실, 랩에서 실험실에서 CBR 시험을 해요. 해가지고 CBR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표가 있어요. 여러분 뭐 옛날 책 보면 그 표 있죠. 그게 어떻게 했나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나? 아, 이게 통과하고 뭐 이렇게 그리는 표가 있었어요. 노상 지지력에서 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표를 이용해 가지고 값을 도출해서 쓰는 거거든요.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기억 가물 안 나가 이제. 근데 웃기는 게 CBR 시험이라는 걸 하는데 미국 거잖아요. 우리나라 왜 미국의 엑스토 설계법이니까 미국도 CBR 시험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도 K에서 CBR 시험이 있어. 근데 미국 CBR은 우리랑 틀려. 뭐가? 이 다지는 횟수나 다지는 추 무게가 틀려요. 거기서 나온 값하고 우리 거랑 비교하면은 완전히 그쪽이랑 실험 방법이 레머라고 하죠. 때리는 거. 레머 무게서부터 우리 3층에서 5층인가? 한번 그래. 실험 방법이 틀린데 표값은 미국 값이야. 근데 어떻게 했느냐? 한국 버전 설계법 하기 이전에는 A시트 쪽에 실험하는데 그럼 차라리 처음에는 문제 모르다가 CBR이 틀리다. 그래서 막 추적해보니까 유타주 CBR이 유타주라는 곳이 있어요. 유타주에서 걔네가 주마다 모든 기준이 다 틀리잖아요. 유타주에서 말하는 CBR 시험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KS랑 제일 비슷하다. 라는 건 알았어요. 아, CBR 다짐 시험 방법 틀리는구나.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가 더 때려. 그러니까 같은 노상 재료에 대해서 미국 CBR 시험하게 되면 3이라는 게 나오면은 우리는 더 때리니까 우리는 5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동일한 노상 재료에 대해서 우리는 고평가한다는 거죠. 실제 지지력보다 더 평가하는 거예요. 미국은 3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5로 평가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5를 갖다 놓고 쓰는 거예요. 실력은 3인데.
성능이 너무 좋다고 판단한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 시작된 거 하나하나. 그러면 차라리 이런 거죠. 그러면 노상지질학 개수를 알아내기 위한 CBR 시험은 KS 하지 말고 유타 CBR로 하거나 유타 CBR로 해라 라고 그땐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려주거나 또는 상관관계식을 만들어줘야지. 우리나라 KS 시험 플러스 뭐 곱하기 자승이든 이렇게 한 것이 유타의 CBR이다. 오케이. KBR 시험으로 해. 그 대신에 그 값을 바로 이 표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식에 집어넣어서 다시 값을 계산해서 그 표에 있는 거를 이용해라. 그러면 오차가 줄어드는 거죠. 이게 상관관계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어주거나 그럼 이것도 안 했고 쪽팔리지만은 KS 무시하고 포장설계법 할 때는 미국 유타주의 CBR로 해라. 그렇게 하거나 그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박사님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경부고속도로 그건 정말 이빨과 손톱으로 물어뜯어가면서 만든 고속도로예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참여한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가장 우스운 게 그거죠. 첨가제를 첨가 중에 하나를 점토로 해석해가지고 아스팔트에 점토를 넣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설계도 경험이 없었으니까 공연 초기에 막 피드백 돼서 연락이 오는데 와씨 그냥 가 처박는다는 거야. 차가 가보니까 평일에서 역으로 설치했대. 평경사를 잡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그냥 철에 작업하다 보니까 경사 이렇게 하는 역으로 역평경사로 이렇게 하는 그냥 논리 처박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보수공법하고 공사하면서 많은 뭐 이런 일곱명인가 돌아가셨고 그때는 손톱 하금 이빨로 물어뜯어 만든 게 경고속도로예요. 그럼 엉망인 거죠. 자, 여기 빠져나갔는데 기본 개념상 이제는 다 정리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 것만 따로 정리하면 돼요. 혼합물이에요. 탄성계수인데 탄성계수 공학에서 우린 토목 재료의 성능을 나타낼 때 가장 좋은 계수가 탄성계수죠. 이게 클수록 우수한 재료예요. 스틸이 제일 높죠. 나무가 제일 나빠. 근데 스틸이 비싸니까 그 다음 콘크리트 많이 쓰는 거고 하는 거죠. 탄성계수 가장 좋은데 얘는 혼합물, 표층 재료, 표층 있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혼합물의 탄성계수인 거고 회복탄성계수는 뭐냐? 노상 재료에 대한 탄성계수예요. 헷갈리면 안 돼. 회복탄성계수는 노상에 대한 성능을 물성질 나타내는 탄성계수. 동탄성계수는 제일 위에 표층에 나타내는 탄성계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헷갈려하는 분이 꽤 돼요. 회복탄성계수는 뭐냐? 포장 하부구조 다짐 재료 고유 특성. 즉 뭐냐? 노상 재료에 대한 표층 나올 때 재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표층.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동탄성계수, 다이나믹 모듈러스라고 하는 거고 노상에 대한 것은 레질리언트, 회복 탄성계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회복 탄성계수는 흙에 대한 거, 동탄성계수는 혼합물에 대한 거.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드렸고, 근데 왜 아스팔트나무를 왜 다이나믹 동이라는 게 붙었냐? 그럼 그냥 혼합물의 탄성계수라고 하지. 뭐야? 그냥 탄성계수라고 하지. 왜 동이라는 게 붙었냐? 다이나믹. 그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외우시면 돼요. 최소가 있습니다. 외우세요. 왜냐하면 차배다 보니까 많이 파봤어요. 파도 이런 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기보다도 점점 내용이 어려워져서 숙지가 안 될 쪽으로 계속 들어가요. 자, 포장 미리 가이드 하나 드립니다. 요 정도만, 요것도 어려워 말이. 요것도 말이 얼마나 어려운데. 더 줄여주셔도 괜찮아.
간단한 말로 줄여 쓰는 내용 드릴 테니까 공식 어려운 거 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기하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뭘 쓸데없는 공식 써. 포장도 마찬가지야. 그게 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린 윈도우 창으로 끝나잖아. 우리한테는. 그죠? 그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외웠다고 잘했다고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왜 그 대신에 동탄성 계수라는 걸 쓰냐만 설명드릴게요. 탄성 계수라는 건 그거잖아요. 굉장히 우수한 계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합물은 변수가 하나 더 있어. 다른 재료처럼 목재든 콘크리트 스틸처럼 더 탄성 계수가 있는 거 마찬가지인데 혼합물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온도. 온도에 따르게 바뀌어요. 왜? 여름에 물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죠. 보통 응력 분포가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표층에 윤활증이 오면은 응력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서 노상으로 이렇게 딱 전달된다.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여름 되면 역전되는 거죠. 즉 상부로 갈수록 우수한 재료니까 탄성 계수 값이 위로 가서 커야 되는데 여름 되면은 역전 현상이 생겨. 얘가 탄성 계수 값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얘가 약해져요. 이렇게. 왜? 마이너스 발생한다고. 혼합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약해져요. 새로운 변수 하나. 스틸, 콘크리트. 온도가 여름이랑 겨울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목재도 그렇고 스틸도 그렇고. 근데 혼합물은 안 그래. 왜? 그 바인더. 콘크리트화한 혼합물을 만드는 바인더. 그게 뭐예요? 아스팔트. 이놈이 온도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요. 그죠? 겨울에 좀 딱딱하고 거의 취성처럼 단단해도 여름에 좀 물러진다고. 옛날에는 대단했죠.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저 어렸을 때 여름에 막 횡단보도 뛰어가다가 쩍 달라붙어야 이게 신발이 벗겨져요. 왜? 그게 물러가지고 막 흘러나왔다고. 그만큼 혼합물이 재료가 나빴어요. 요즘 그런 거 없죠. 옛날엔 그랬어요. 아스팔트 옆에 보면 시체로 깔아놓은 옆에 보면 줄줄줄 흘러내렸어. 여름에 포장하면. 그래서 온도에 대한 이것 때문에 용어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적인 토목 재료에서 얘기하는 탄성계수가 틀린 게 혼합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다이나믹 모듈러스로 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포화성비라는 게 또 있죠. 재료 특성상. 요거는 안 물어봐요. 그래서 먼저 씁니다. 그럼 동탄성계수가 뭐냐? 그게 설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만 쓰시면 돼. 즉 동탄성계수의 정의, 그 다음에 설계 등급별 적용.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두 개 제목을 하세요. 정의와 실제로 설계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정의. 용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최대 교통량을 의미한다. 됐죠? 그건 기억되죠, 그죠? 용량은 최대 교통량을 의미한다. 그러면 면접이든 뭐든 용량 뭐예요? 최대 교통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안 물어봐. 똑같아요. 다이내믹 모듈러스가 뭐냐? 복합계수의 절대값을 말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복합계수의 절대값을 말한다. 그럼 복합계수가 뭐냐 따지고 들으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걸 파지 말란 얘기예요. 파지 마세요. 파봤거든 제가. 이것 때문에 이거 오늘 갑자기 시험 나오는데 내가 알아야 뭘 정리할 거 아니에요. 밤에 이게 박사 전화했죠. 박사님 이거 뭐야?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한참 설명해 주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뭘 봐야 돼? 혹시 몇천 원대 보고서 있냐? 있다고. 거기 어디쯤에 있을 거다. 자기가 했거든. 그 사람이 아스팔트 포장 치프였으니까 다긴 다 알고 있었다고. 그게 복합의 절대값인데요. 절대값 절대값 이걸 넣는 거죠. E스타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더라고. E스타가 뭐예요? 쫙 설명해 줍니다. 모르겠어. 그건 결론은 그거예요. 그럼 동탄성계수를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복합계수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더 파지 마세요. 복합계수가 뭔지. 절대값, 요 E스타가 뭘 말하는 건지. 파지 마세요. 여기 있잖아요. 선형 전탐성 계수의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하는 복소수. 이거 외워져요. 이거 또 복소수인지. 응력은 아시죠? 변형률도 알고. 점탄성 재료. 점탄성이라고 그래요. 혼합물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스팔트 혼합물 성능 구분하면은 탄성 영역을 지나서 온도가 들어가면은 이상하죠. 그 다음
점성 영역으로 들어가요. 탄성 영역에서. 근데 보통의 온도에서 녹는 재료는 다 그런데 낮은 온도에서 탄성을 갖고 있다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 풀어져 버리죠. 나중에 끈적끈적한 점성 상태로 넘어가. 근데 중간에 그런 게 있어요. 점탄성 고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파실래요? 그럼 점탄성 고동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또. 파지 마세요. 복합계수의 절대값으로 끝난다는 거죠. 됐죠? 요건 말씀드린 이 스타의 절대값. 옛날에요. 초기에 모 교수님이 면접에 들어가서 이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치 저 경남 어디 도롱사 사업단 수업할 때였는데 그때 마치 일요일 날 했거든요. 그때는 면접할 때였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 한 4번인가 5번 제자님 들어왔는데 수업 중인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야. 처음부터 이거 교수님 이스타가 뭐예요? 어떤 교수가 면접 들어와서 이스타가 뭔지 물어보는 거야. 그 나중에 그러더래. 한 놈도 대답 못한다 그러면서 내가 가르쳐줄게 얘기하고 있더라. 야 정신 차리라 임마. 무슨 도로면 공항에서 면접 시험에서 이 설계법의 이스타 값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 누가 있냐. 그걸 연구한 그분 같아. 그런 이상한 짓 하는 교수는 없어요. 자, 요 정도까지는 공식 추천 안 합니다. 공식 하면 요걸 외우게 되거든. 요 정도까지만 추천을 합니다. 정의와 사인파형의 하중에서 최대 응력을 최대 변형률로 나누어 계산. 그러니까 2줄씩. 이거 제가 꽤 공들여서 정리한 거예요. 2줄씩 돼 있죠, 설명이. 없는 건 어떻게 붙인 거고 있는 건 잘라내서 왜? 암기가 잘 되게끔. 1등급, 2등급, 그 다음 유의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그럼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3개에다가 3줄씩. 9줄이죠. 10줄에 이만큼. 요거 정리하면 2줄, 4줄, 14줄. 그죠? 그 다음 개요, 문답 6줄. 딱 20줄 되잖아. 에? 뭐 하나 더 써야 22줄이 되네. 그러니까 요거 좀 더 4줄로 좀 더 쓰든지. 가능한 한 줄여서 씁니다. 실내 실험 동안 결정. 이건 뭡니까? 암기 되잖아요. 그죠? 이거 좀 길죠.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측정가를 통해서 표준 시험법을 이용한다. 그럼 암기 잘한다. 기본적으로 얘가 뭘 위한 표준 시험법이에요? 동탄성계수 측정을 위한 표준 시험법을 이용한다죠. 이거 빼버려도 기본적으로 표준 시험법을 이용한다. 할 말은 정확히 들어갔죠. 그죠? 표준 시험 뭐 하기 위해서? 동탄성계 측정을 위한 건데 이미 제목이 동탄성 계수인데 뭘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설계등급 2등급에서는 1등급, 2등급에 대한 거는 저 앞에 기본적으로 돼 있고 실내시험 하지 않는다. 1등급은 실내시험을 하고 2등급은 실내시험 안 한다. 좋잖아요. 암기가. 그리고 포장 설계에 구축된 예측 방정식. 이거는 뭐 없어도 되는 거지. 예측 방정식으로부터 결정. 이런 식으로 줄이면은 암기가 됩니다. 일단은 어쨌건 제가 신경써 이렇게 똑같이 줄여서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다고. 그대로 도전하시고 정 안 되면은 또 줄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동탄성에서 접지 마시고 암기 안 되는 이런 거는 난리시란 얘기죠. 이런 거 도전하지 마시고 이거 암기 안 된다고. 이 뭐 선형 점탄성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정의한 복소수. 이거 암기 되겠어요? 이런 건 암기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가지고 고생하면 안 돼. 지금 요거 2개 정도는 투자를 암기하시고 넘어가자 이거죠. 근데 거의 한 페이지 차. 됐잖아. 자, 그 다음. 서비스 수준 효과 척도 기억나세요? 서비스 수준이 뭐예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도로 이용자한테 주기 위한 도로의 성능이야. 그죠? 이 정도로 지용할 거예요. 그걸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방법은 효과 척도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 밀도, 속도 같은 게 나오니까. 서비스 수준 A, B, C, D, E, F. 자, 서비스 수준에서 안 나왔어. 우린 C로 설계하고 D로 설계했는데 보니까 E고 F야 이미.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죠. 그럼 그게 뭐야? 용량을 증대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원소속은 용량 증대 방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신에 말만 각색해가지고 덜렁 용량 증대 방안이 나오면 안 되고 서비스 수준의 유의사항 차별화 내용은 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예상치를 밑도는 경우, 부족한 경우 또는 부족한 경우에 방안은 뭐다? 용량 증대 방안을 어떻게? 서비스 수준 회복 방안 또는 서비스 수준 향상 방안 쓰되 내용은 뭐? 용량 증대 방안이라고 했죠. 이렇게 링크하고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죠? 자, 얘는 존재 사유가 뭐예요? 동탄성계의 존재 사유는 뭐냐 이거죠. 얘는 설계법이에요. 설계법에 뭐 아스팔트 혼합물의 최대 입력, 가장 중요한 입력분 중에 하나야. 혼합물의 성능을 나타내는 기술하면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탄생한 배경은 한국형 포장 설계법이에요. 그러면 일단 썼어. 그 다음에 차별화는 뭐냐 이거죠. 그 다음 차별화. 한국형 포장 설계법이죠. 링크를 걸어야지. 동탄성 개수를 아스팔트 혼합물의 설계입력 변수를 활용하는 설계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 방안. 살짝 링크를 걸고 빠져나가야죠. 왜? 한국형 포장 설계법으로 빠져나가야죠. 그잖아요. 그러고는 보다 보면 이제 이 안에 표층 재료가 뭔가 시비관계에 있다고. 그런 거 찾아 쓰시든지. 아, 싫어. 나 이것저것 다 싫어. 그럼 이걸 목표로 해서 뭐 5분 안에 쓰실 걸 만드시든지. 선택하시는 겁니다. 5분 안에. 또 많이 해봐 6분. 딱 한 페이지인데 말도 얼마 안 돼. 그죠? 이건 5분 충분히 돼요. 개요하고 요거 2줄 쓰고 요거 10줄 쓰고 하면은 이거 5분 안에 충분히 됩니다. 20줄, 20줄. 22줄, 한 페이지 중에 20줄 정도 5분 안에 안 쓰겠어요? 충분히 써요. 그런 걸 활용하든지 딱 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나는 5분형 때릴 거야. 그죠? 아니야. 난 결론을 달고 응? 결론을 달고 얘가 탄생된 배경은 분명히 아스팔트 혼합물에 대한 에미 설계법, 한국형 포장 설계법의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거론됐던 거고 시험에 나왔다 판단하신다면은 얘가 속한 어미 아이템을 가서 그 내용을 땡겨서 살짝 링크를 해서 차별화 내용을 쓰겠다 이렇게 하시든지.